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다. 참 멋진 말 같지만 제가 수십 년을 살며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60 이후를 멋지게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가혹한 현실이죠. 제가 이틀 전 만난 선배님 한 분은 원래 참 점잖고 인품 훌륭하신 분으로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는 가족도 친구도 하나둘 곁을 떠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살아온 태도나 말버릇, 습관들이 결국 본인의 말년을 어렵게 만들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께 65세 전에 반드시 가차없이 버려야 할 5가지 태도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에이,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고칠 수나 있겠어? 이걸 몰라서 진짜로 인생 후반부를 망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 5가지를 모르면 정작 인생 후반전에 꼭 필요한 기회와 사람들을 스스로 내쫓게 될 겁니다. 궁금하시죠? 도대체 어떤 태도를 버리라는 거지? 결론부터 말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클릭 한 번씩 부탁드리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첫 번째는 내가 옳고 남은 틀렸다는 고집불통 태도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경험이 쌓이고 삶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는 건 아닙니다. 경험이 많아질수록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식의 고집이 딱딱하게 굳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젊었을 때 쌓은 경험, 나름대로 얻은 교훈이 엄청난 자산인 건 맞습니다. 문제는 그걸 절대적인 진리로 여기고 다른 의견은 콧방귀도 안 뀌는 태도를 가질 때 생기죠. 예를 들어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새로운 생각이나 계획을 얘기할 때 그건 안 돼. 내가 다 겪어봤어. 그런 건 소용없어. 라고 일단 못 받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저렇게 강경하시네 하고 참고 들어주지만 날이 갈수록 말이 안 통해라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러면 점점 대화하기 싫어지고 나중에는 식탁에 앉아도 서로 고개만 숙인 채 말없이 밥만 먹게 됩니다. 결국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가족 모임이 점점 썰렁해지고 친구들도 내 고집을 알게 되면 만나기가 불편해져요. 사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고집불통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오래 살아온 경험이 이게 맞아라는 확신을 부풀려 놓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젊은 세대는 나름대로의 논리와 경험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다 알아라고 못 박는 순간 사실상 새로운 가능성과 성장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는 거죠. 반면에 그런 생각도 있구나 하면서 슬쩍 문을 열어두면 의외로 배울 게 있고 서로 공감할 부분도 많습니다. 처음엔 낯설겠지만 네 의견에도 일리가 있네. 한마디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한마디는 상대에게 이분은 그냥 나를 밀어내기만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화가 좀 더 유연해지고 내가 전하고 싶은 지혜도 오히려 더 잘 전달돼요. 이 나이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 관계는 더 넓어집니다. 이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정말 사소한 인정 한마디, 그럴 수도 있겠군 하는 여유만 있어도 가족들과의 대화가 다시 살아나고 친구들과 수다 떨 때 분위기가 훨씬 밝아질 겁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2번째는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려는 보여주기식 재물과시입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평생 모은 돈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돈을 무기처럼 휘두르고 싶은 충동도 생깁니다. 내가 이만큼 벌어놨으니 이제 좀 대접받을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 솔직히 들 때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태도가 과해지면 문제입니다. 처음엔 돈으로 좋은 식사 대접하고 값비싼 선물 주고 하면 모두들 와 멋지시네요 할지 몰라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요. 어느 순간 상대방은 내가 아니라 내 돈을 보고 오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사람 마음이란 게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은 걸 기대하게 마련이죠. 그러면 그 관계는 거래처럼 변질돼요. 내가 돈을 써야만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들 흩어지는 모습에 서운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결국 돈으로 얽힌 관계는 오래가기도 힘들고 진심이 잘 묻어나지도 않아요. 나중에는 내가 돈 없으면 과연 이 사람들이 날 찾을까 하는 불안감도 생기고 그게 노년을 더 외롭게 만듭니다. 사실 돈이 많아도 굳이 과시할 필요는 없어요. 조용히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잠깐씩 정말 도와주고 싶은 사람에게 슬쩍 힘을 실어주면 되는 거죠. 대놓고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희도 날 알아서 대우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관계는 의무감과 부담으로 얼룩져 버립니다.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나 몸은 괜찮으신가요? 라는 사소한 관심이 돈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아요. 돈으로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말고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내가 돈 안 쓰면 안 모일 사람들이라면 그 관계는 애초에 공허한 거잖아요. 내 진짜 가치, 내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내 곁에 남게 하려면 돈 대신 마음을 나눠보자고요. 돈은 내가 조용히 갖고 있더라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지만 진심 어린 관계는 내가 나누려는 마음 없이는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세 번째는 늘 불평불만,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힌 태도입니다. 처음엔 내 상황이 힘들다는 솔직한 감정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면 어느새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라는 틀에 갇히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피해자의 자리에 머물면 당장 속은 좀 시원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스스로를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 마음이란 신기해서 계속해서 난 피해자라고 하면 할수록 뇌는 그걸 진짜 현실로 받아들여요. 그러면 난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굳어지고 행동할 의욕이나 개선의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게 되죠. 이렇게 부정적 감정에 물들어가면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한두 번이면 정말 힘드시군요 하고 들어주겠지만 매번 볼 때마다 같은 하소연이라면 누구라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그걸 또 보고 역시 난 외면받아 하며 더 큰 피해자 의식 속으로 빠져들죠.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의외로 간단한 방법은 늘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가 대체 왜 도움이 될까요? 그냥 예의범절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착하게 굴거나 분위기 좋게 만드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씩 바꿔주는 장치예요. 우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평소엔 내 인생 왜 이래? 왜 나만 이런 대접이야? 하고 부정적인 결론을 먼저 내리곤 했죠. 그런데 매일 아침 오늘 허리가 어제보다 덜 아프네. 이 차 한 잔 맛이 나쁘지 않군 같은 사소한 감사거리를 하나씩 적다 보면 뇌가 전부 다 나쁜 것만은 아니네 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한 번에 세상이 환하게 변하진 않지만 원래 어둠 속에서 혼자 주저앉았던 마음이 이제는 작은 불빛 하나라도 찾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조그만 긍정의 스위치가 켜지면 다른 부분들도 조금씩 바뀝니다. 어제까진 가족에게 퉁명스럽게 대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네 하고 생각할 수 있고 손주가 남긴 메시지에도 바쁜데도 나를 떠올려줬구나 하는 따뜻한 시선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내 태도가 변하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좀 부드러워지셨네요 하고 반응합니다. 이 반응이 또 나를 기분 좋게 만들며 긍정적인 흐름이 차근차근 커지는 거죠. 결국 감사라는 건 뻔한 미덕이 아니라 내 생각의 흐름을 슬쩍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전략 같은 겁니다.
한 번에 인생이 180도 바뀌진 않아도 이렇게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그것만으로도 인생 후반부는 훨씬 덜 막막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부드러워질 겁니다. 이렇게 보면 감사는 그냥 착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내가 좀 더 편해지고 관계도 개선하며 삶 전체를 조금씩 살만하게 만들어주는 매우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네 번째는 과거 영광에 집착하며 현재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내가 한창 때는 이 말을 꺼낼 때마다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자부심과 그리움 이해합니다. 그 시절엔 뭔가 잘 나갔고 모두가 나를 우러러봤으며 삶이 지금보다 단단했던 것 같죠. 문제는 과거에 너무 사로잡히면 현재가 빛을 잃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시간이라는 자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행복도가 달라진대요. 과거 성취에만 매달리면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아라는 결핍감이 커지고 현재에 도전할 용기나 호기심을 스스로 꺾어버립니다. 생각해보면 인생은 늘 흐르고 있어요. 과거가 아무리 찬란해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행복, 내가 만들어가는 의미가 없다면 결국 허전함만 남습니다. 과거에 내가 정말 대단했다면 그 힘으로 지금을 더 멋지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그때 얻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후배나 손주들에게 내 경험을 일방적 훈계가 아니라 현실적인 조언으로 전하는 식이죠. 과거를 그냥 자랑거리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재료로 쓰는 겁니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와, 이분 아직도 생기가 넘치시네 하며 흥미를 갖습니다. 대화는 더 활기를 띠고 나 스스로도 아직 할 게 많네라는 에너지가 솟게 되며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과거는 그냥 액자 속 그림처럼 걸어두면 됩니다. 종종 돌아보며 미소 짓되 현재라는 무대 위에서 새로운 장면을 연출해야 인생 후반부도 살아있는 드라마가 되죠. 과거 영광이란 나를 구성하는 요소일 뿐 내 전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배울 것, 즐길 것, 나눌 것이 많습니다. 과거를 추억으로 간직하고 현재를 무대로 활용할 때 인생은 다시 반짝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나이 들수록 반드시 버려야 할 다섯 번째는 자기관리 포기, 무기력하고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젠 뭘 더 해라는 생각이 슬그머니 들어올 수 있어요. 열심히 살아왔고 어느 정도 인생의 결말부로 향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뭘 새로 시작해야 하나 싶은 거죠. 근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까지 성장할 때 의미를 느낀다는 겁니다. 성장이라니까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 꼭 대단한 업적을 쌓을 필요는 없어요. 아주 사소한 변화, 새로운 취미 하나, 조금 다른 길로 산책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작은 불꽃이 살아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활력을 찾기 때문입니다. 몸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나 하는 작은 도전, 이번 주에는 이런 걸 해볼까 하는 계획, 이런 것들이 쌓이면 아직 난 끝나지 않았어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이 느낌이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요즘 새로운 레시피로 반찬 하나 만들어 봤더니 의외로 맛있더라. 저번에 동네에 생긴 전시회 가봤는데 꽤 흥미롭더라 같은 말들이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죠. 상대방은 오, 아직 활기차시네 하고 반응하고 그게 다시 나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이 돼요. 결국 자기 관리를 포기한다는 건 내 삶의 가능성과 재미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이 머나먼 여행이나 고급 취미가 아니어도 돼요. 작은 시도 하나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때 나이는 숫자일 뿐임을 실감하게 돼요. 그러면 나 아직 할 게 많네라는 깨달음과 함께 삶의 후반전에도 웃을 일이 늘어납니다. 자기 관리를 통해 얻는 건 단지 건강한 몸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기예요.
이 생기가 결국 주변 사람들을 다시 내 곁으로 불러들이고 인생이라는 무대를 좀 더 화사하게 밝혀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태도를 미리 파악하고 조금씩 바꿔나간다면 남은 인생이 훨씬 부드럽게 흘러갈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더 큰 재산이나 더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앞으로 만들어갈 내일의 태도입니다. 인간은 늘 성장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점을 고치고 싶으신가요? 혹은 이미 고쳐서 인생 후반부에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신 분이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더 깊은 지혜와 공감을 나눌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지혜로운 동반자였습니다. 앞으로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클릭 한 번이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